어느 날 밤 북한의 모든 방송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독재자가 죽었구나. 이제 우리에게도 자유가 오겠구나.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것은 희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숨소리까지 감시하는 훨씬 더 영리하고 잔인한 괴물이었습니다. 한 명의 독재자를 없앤다고 끝날까요? 아니요. 시스템은 이미 스스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보다 더 지독한 완벽한 통제가 시작된 그 충격적인 과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방송이 멈췄다. 정아피는 멈춘 게 아니었다. 화면은 켜져 있었다. 아나운서는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예정된 뉴스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음악이 흘렀다. 혁명가요였다. 오래된 곡이었다. 건국을 찬양하는 노래였다. 이 나라에서 그 음악이 나온다는 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무언가 일어났다는 것.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시청자들은 화면을 응시했다. 언제 끊길지 몰라 눈을 떼지 못했다. 자막도 없었다. 설명도 없었다. 그저 음악만 반복됐다. 3시간이 흘렀다. 자정이 넘어서야 화면이 바뀌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등장했다. 당 중앙위원회 대변인이었다. 그의 표정은 경직돼 있었다. 그는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최고 지도자께서 과로로 인해 잠시 업무에서 물러나신다. 건강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다. 당과 정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민은 동요하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하라. 짧은 발표였다. 그리고 다시 음악이 흘렀다. 사람들은 알았다. 이 나라에서 저런 발표가 나올 때는 2가지 경우뿐이었다. 권력 교체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끝났거나. 가장 위험한 순간은 침묵이다. 권력의 공백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 회의가 취소되고 일정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를 비운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발표가 나온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은 평소와 같았다. 지하철은 운행됐다. 공장은 가동됐다. 학교는 문을 열었다. 거리는 조용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과로라고 했다. 그럼 곧 돌아오시겠지. 아니면 후계자가 발표되겠지. 아직 젊으신데 설마. 하지만 그 나이면. 최근에 모습을 본 적 있나? 2달 전 열병식. 그때 걸음걸이가. 아니야, 멀쩡했어.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당 기관지 신문 일면에는 최고 지도자의 사진이 실렸다. 과거 사진이었다. 새로운 사진은 없었다. 기사에는 위대한 업적과 불멸의 사상이 나열됐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중앙당 건물 앞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검문이 강화됐다. 출입증을 3번 확인했다. 엘리베이터마다 경비원이 배치됐다. 복도에는 사람이 없었다. 회의실 불은 꺼져 있었다. 예정된 회의가 취소됐다. 전국 당 비서회의, 경제정책 보고회, 군 고위관보 회동 모두 연기됐다.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다. 새로운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각 부처는 대기 상태였다.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다. 결제가 올라가지 않았다. 문서는 책상 위에 쌓였다. 담당자들은 전화기를 바라봤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군 내부는 더욱 조용했다. 훈련 일정이 조정됐다. 휴가가 취소됐다. 부대 이동이 제한됐다. 통신이 통제됐다. 병사들에게는 아무 설명도 없었다. 다만 대기 명령만 있었다. 국경은 폐쇄됐다. 출입이 금지됐다. 무역이 중단됐다. 외국 정부는 덜여받고 외국 언론은 추방됐다. 국경지대에는 주대가 증강됐다. 세계는 지켜봤다. 위성사진이 분석됐다. 차량 이동이 포착됐다. 통신 신호가 감지됐다. 하지만 내부 정보는 없었다. 망명자도 없었다. 탈북도 없었다. 완벽한 침묵이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여전히 최고 지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새로운 발표도 없었다. 사람들은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모두가 느꼈다.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당 기관지에 작은 변화가 나타났다. 한 인물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당 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장. 나이는 55, 경력은 화려했다. 청년 시절부터 최고 지도자 곁에 있었다. 충성심은 검증됐다. 능력은 입증됐다. 그의 사진이 신문에 실렸다. 공장 시찰 사진이었다. 노동자들과 악수하는 모습이었다.
미소는 절제돼 있었다.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 사진은 조용히 메시지를 전했다. 준비된 사람이 있다고. 열흘째 되던 날에 첫 번째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지방 당 간부 한 명이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중견 간부였다. 평소 성실했다. 회의를 빠진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나타나지 않았다. 연락도 되지 않았다. 그의 사무실은 비어 있었다. 다음 날 그의 이름이 당 명단에서 사라졌다. 설명은 없었다. 후임자가 발표됐다. 업무는 인수인계됐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사흘 뒤 또 다른 간부가 사라졌다. 이번에는 군부였다. 사단장급이었다. 전날까지 부대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자리가 비어 있었다. 부관도 몰랐다. 참모진도 몰랐다. 공식 발표는 건강상 이유였다. 하지만 그는 건강했다. 한 달 전 훈련에 직접 참여했다. 체력 검정을 통과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라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중견 간부였다.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력을 가졌다. 모두 최고 지도자와 직접 연결돼 있었다. 그리고 모두 새로운 후계자와는 거리가 있었다. 당 내부에서 속삭임이 돌기 시작했다. 조직 노선 정리가 진행되고 있다. 충성심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체제가 준비되고 있다. 살아남으려면 자리를 잘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자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위험했다. 잘못 선택하면 사라졌다. 너무 일찍 선택해도 사라졌다. 너무 늦게 선택해도 사라졌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침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모두가 침묵했다. 회의는 형식적이었다. 발언은 최소화됐다. 토론은 없었다. 모두가 원고를 읽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모두가 찬성했다. 그 침묵 속에서 권력은 이동했다. 중앙당 조직 지도부가 확대됐다. 인원이 늘었다. 권한이 강화됐다. 각 부처에 파견됐다. 감시가 강화됐다. 부장은 조용히 장악했다.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요청을 했다. 지시를 하지 않았다. 건의를 했다. 하지만 그 요청과 건의는 거부할 수 없었다. 거부하는 사람은 사라졌다. 2주가 지났다. 여전히 최고 지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복귀 일정도 없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묻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했다. 당 기관지 일면에서 최고 지도자의 사진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여전히 존경은 표현됐다. 여전히 업적은 찬양됐다. 하지만 빈도가 줄었다. 크기가 작아졌다. 위치가 바뀌었다. 대신 다른 사진이 커졌다. 조직 지도부의 사진이었다. 농장을 방문했다. 학교를 시찰했다. 공장을 격려했다. 군부대를 찾았다. 그는 어디에나 있었다. 그리고 그가 간 곳마다 충성서약이 이어졌다. 군 장성들이 모였다. 비공개 회의였다. 의제는 명확했다. 당의 영도를 재확인한다. 군의 충성을 재다짐한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다. 조직 지도부장이 참석했다. 그는 연설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내용은 분명했다. 최고 지도자의 유지를 계승한다. 혁명의 전통을 이어간다. 군은 당의 군이다. 장성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 박수에는 온도가 없었다. 의무적이었다. 계산적이었다. 모두가 알았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회의가 끝난 뒤 3명의 장성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해임됐다. 이유는 건강이었다. 후임자는 즉시 임명됐다. 모두 젊었다. 모두 조직 지도부와 가까웠다. 군은 재편되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이제 아무도 최고 지도자를 복귀를 기대하지 않았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모두가 알았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하지만 새로운 시대는 희망이 아니었다. 더 효율적인 통제. 조직 지도부장의 이름은 철민이었다. 이 나라에서 그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화려하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대중 앞에 자주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최고 지도자의 오른팔이었다. 인사를 관리했다. 승진을 결정했다. 배치를 조정했다.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가는지 그가 정했다. 그 권한은 보이지 않는 힘이었다. 당 간부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그의 전화 한 통이 운명을 바꿨다. 그의 메모 한 줄이 경력을 끝냈다. 그의 추천 한마디가 출세를 보장했다. 그는 조용히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지난 15년간 그가 승진시킨 사람들이 이제 각 부처를 장악했다. 당 중앙위원회, 내각, 군부, 보안기관, 지방조직, 모든 곳에 그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충성했다. 철민이 없었다면 그들은 지금의 자리에 없었다. 그들은 빚을 졌다. 그 빚은 언젠가 갚아야 했다. 그 시간이 왔다. 최고 지도자가 사라진 그날, 철민은 이미 준비돼 있었다. 그는 몰랐다는 듯 행동했다.
놀란 표정을 지었다.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첫 번째 전화는 군 총참모장에게 갔다. 철민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군의 상황은 안정적인가? 이상 징후는 없는가? 혹시 동요하는 부대는 없는가? 총참모장은 안정적이라고 답했다. 철민은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요 부대를 점검하자고. 총참모장은 동의했다. 두 번째 전화는 보안기관 수장에게 닿았다. 철민은 우려를 표했다. 외부 세력이 혼란을 이용할 수 있다. 내부 불순분자가 활동할 수 있다.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보안기관 수장은 이해한다고 답했다. 철민은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명단 하나를 전달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인물들이었다. 보안기관은 즉시 움직였다. 세 번째 전화는 당 선전부장에게 갔다. 철민은 부드럽게 말했다. 인민이 불안해할 수 있다. 안정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 당의 영도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선전부장은 동감한다고 했다. 철민은 제안했다. 긍정적인 활동을 보도하자. 당 간부들의 현장 방문을 강조하자. 선전부는 즉시 시행했다. 철민은 사흘 동안 쉬지 않고 전화했다. 각 부처 책임자, 지방 당 비서, 군 지휘관, 보안 요원. 그는 모두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냉정을 유지하라. 자리를 지켜라. 당의 지시를 따르라. 그리고 조용히 요구했다. 충성 서약을 요청했다. 보고를 강화했다. 인사조정을 제안했다. 모두 합리적이었다. 모두 필요해 보였다. 모두 당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재배치였다. 일주일 만에 철민은 핵심 기관을 장악했다. 그를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제거됐다. 그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는 해체됐다. 그를 대체할 수 있는 후보는 없었다. 그는 권력의 진공을 채웠다. 하지만 그는 왕관을 쓰지 않았다. 최고 지도자의 자리는 비워뒀다. 여전히 존경을 표했다. 여전히 유지를 강조했다. 자신은 단지 충실한 집행자라고 말했다. 이것이 그의 전략이었다. 권력은 가졌지만 책임은 분산시켰다. 결정은 내렸지만 명령은 당의 이름으로 했다. 통제는 강화했지만 자신은 겸손하게 보였다. 사람들은 그를 안정의 수호자로 봤다. 혼란을 막는 사람, 질서를 지키는 사람, 국가를 구하는 사람. 언론은 그렇게 보도했다. 간부들은 그렇게 말했다. 인민들은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소수는 알았다. 그는 구조자가 아니라 승계자였다. 그는 우연히 권력을 얻은 게 아니라 오래 준비했다. 그는 혼란을 막은 게 아니라 혼란을 이용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완성하려 했다. 석 달째 되던 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소집됐다. 오랜만에 공식 회의였다. 중요 안건이 있다고 통보됐다. 참석은 의무였다. 모든 위원이 평양으로 소집됐다. 회의장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위원들은 서로를 살폈다. 누가 없는지 확인했다. 누가 어디에 앉는지 관찰했다. 좌석 배치가 바뀌었다. 누군가는 앞으로 왔다. 누군가는 뒤로 밀렸다. 철민이 입장했다. 그는 단상에 올랐다. 표정은 엄숙했다. 손에는 문서가 있었다. 그는 천천히 시작했다.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다. 어려운 결정이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결정이다.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철민이 계속했다. 최근 조사 결과 당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일부 간부들이 사리사욕을 추구했다. 부패에 연루됐다. 권력을 남용했다. 심지어 반당 행위를 모의했다. 술렁임이 일었다. 철민은 명단을 읽기 시작했다. 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김성호, 군 총정치국장 박영철, 내각 부총리 이광수, 지방 당비서 최철민, 모두 15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원로였다. 최고 지도자 시절부터 있던 사람들이었다.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철민과는 거리가 있던 사람들이었다. 혐의가 나열됐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금 횡령, 사치와 낭비, 당 규율 위반, 반당 음모. 증거가 제시됐다. 문서가 공개됐다. 녹취가 재생됐다. 위원들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내용이 아니었다. 속도였다. 이미 조사가 끝났다. 이미 증거가 확보됐다. 이미 결론이 났다. 이 회의는 결정이 아니라 통보였다. 철민이 제안했다. 해당 동지들을 당에서 제명한다. 공직에서 해임한다. 사법 처리한다. 당의 순결을 지킨다. 혁명의 전통을 계승한다. 표결이 진행됐다. 찬성하는 동지는 손을 들라.
모든 손이 올라갔다. 반대하는 동지는 손을 들라.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기권하는 동지는 손을 들라.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만장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위원들은 조용히 흩어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모두가 빨리 떠나고 싶어 했다. 그날 밤 15명이 체포됐다. 보안 요원들이 움직였다. 집이 봉쇄됐다. 차량이 동원됐다. 가족도 격리됐다. 모든 것이 신속했다. 모든 것이 조용했다. 다음 날 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당이 부패를 철격했다. 반당 분자를 제거했다. 기강을 확립했다. 인민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했다. 사진도 실렸다. 철민이 공장을 방문한 사진이었다. 노동자들과 악수하는 모습이었다. 미소는 온화했다. 눈빛은 따뜻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지만 인민들은 느꼈다. 두려움을. 15명은 시작뿐이었다. 다음 달 또 다른 명단이 발표됐다. 이번에는 중급 간부들이었다. 30명이었다. 그 다음 달에는 지방 간부들이었다. 50명이었다. 패턴이 보였다. 한 달에 한 번씩 숙정이 진행됐다. 대상은 점점 확대됐다. 군부, 보안, 경제, 외교,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쳤다. 이유는 다양했다. 부패, 무능, 태만, 반당, 혁명반. 하지만 실제 이유는 하나였다. 철민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 시스템이 작동했다. 보고체계가 확립됐다. 감시 네트워크가 확대됐다. 밀고가 장려됐다. 의심은 조사됐다. 조사는 처벌로 이어졌다. 간부들은 살아남기 위해 경쟁했다. 더 많이 충성을 표한했다. 더 크게 박수를 쳤다. 더 자주 맹세했다. 서로를 고발했다. 서로를 밀어냈다. 신뢰는 사라졌다. 동료는 경쟁자였다. 친구는 잠재적 밀고자였다. 가족조차 조심해야 했다. 모두가 모두를 의심했다. 이것이 철민이 원한 것이었다. 분열된 조직은 통제하기 쉬웠다. 두려운 간부는 반항하지 않았다. 경쟁하는 체제는 권력을 집중시켰다. 6개월 만에 200명이 숙정됐다. 당 간부진이 재편됐다. 군 지휘부가 교체됐다. 보안기관이 강화됐다. 모든 핵심 자리에 철민의 사람들이 앉았다. 저항은 없었다.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제거됐다. 저항할 수 있는 구조는 해체됐다. 저항할 수 있는 명분도 없었다. 모든 것은 당의 이름으로 이뤄졌다. 모든 것은 혁명을 위한 것이었다.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한 것이었다. 철민은 여전히 겸손했다. 여전히 인민을 위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혁명을 계승한다고 했다. 여전히 당의 도구라고 강조했다. 사람들은 믿는 척했다. 믿지 않으면 위험했다. 3년째 체제는 완성됐다. 하지만 이 체제는 이전과 달랐다. 더 세련됐다. 더 효율적이었다. 더 조용했다. 최고 지도자 시절의 독재는 가시적이었다.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 거대한 조형물이 세워졌다. 선전방송이 울려 퍼졌다. 개인 숭배가 노골적이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알았다. 자신이 통제받고 있다는 것을. 철민의 독재는 달랐다. 집회는 줄었다. 조형물은 적었다. 선전은 절제됐다. 개인 숭배는 부인됐다. 하지만 통제는 더 깊었다. 감시는 보이지 않게 이루어졌다. CCTV는 있지만 의식되지 않았다. 도청은 있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추적은 있지만 알아채지 못했다. 기술이 발전했다. 안면인식이 도입됐다. 음성 분석이 가능해졌다. 행동 패턴이 학습됐다. 인공지능이 분석했다. 시스템이 사람을 평가했다. 충성도 점수가 매겨졌다. 위험도가 계산됐다. 예측이 이뤄졌다. 문제가 되기 전에 제거됐다. 사람들은 몰랐다.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분류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통제는 일상에 스며들었다. 핸드폰이 보급됐다. 편리했다. 하지만 모든 통화가 기록됐다. 모든 문자가 저장됐다. 모든 위치가 추적됐다. 인터넷이 확대됐다. 제한적이었지만 접속할 수 있었다.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접속이 감시됐다. 모든 검색어가 분석됐다. 전자결제가 도입됐다. 편리했다. 빨랐다. 하지만 모든 거래가 기록됐다. 소비 패턴이 분석됐다. 이상 거래가 포착됐다.
사람들은 편리함을 즐겼다. 통제를 느끼지 못했다. 이념 교육도 변했다. 노골적 세뇌는 줄었다. 대신 미묘한 주입이 늘었다. 교과서, 드라마, 영화, 노래, 모든 것에 메시지가 담겼다. 당은 항상 옳다. 지도자는 현명하다. 체제는 우월하다. 외부는 위험하다. 반복됐다. 매일, 조금씩,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은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성인들도 점차 익숙해졌다. 처벌도 세련됐다. 공개 처형은 사라졌다. 대규모 숙청도 없었다. 대신 조용한 제거가 이루어졌다. 문제가 되는 사람은 사라졌다. 어느 날 출근하지 않았다. 연락이 되지 않았다. 며칠 뒤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 누구도 묻지 않았다. 가족도 조용히 이사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소식도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혔다. 효율적이었다. 공포는 최소화됐다. 동요는 방지됐다. 하지만 메시지는 전달됐다. 순응하라. 조용히 살아라. 보상체계도 정교해졌다.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주어졌다. 승진, 배급, 주택, 교육, 모든 것이 충성도에 비례했다. 사람들은 경쟁했다. 더 충성하기 위해, 더 순응하기 위해, 더 모범적이기 위해. 시스템이 사람을 변화시켰다. 저항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대안이 없었다. 조직이 없었다. 희망이 없었다. 모두가 감시했다. 모두가 고립됐다. 집단 행동은 불가능했다. 철민은 완벽한 체제를 만들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조용하지만 침투적인, 부드럽지만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느꼈다. 이전보다 억압이 덜하다고 생각했다. 삶이 나아졌다고 믿었다.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모든 선택은 정해진 범위 아니었다. 모든 자유는 허용된 것이었다. 모든 삶은 설계된 것이었다. 외부 세계는 더욱 차단됐다. 국경은 완전히 폐쇄됐다. 정보는 철저히 통제됐다. 탈출은 불가능해졌다. 사람들은 바깥 세상을 몰랐다. 비교 대상이 없었다.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이것이 정상이라고 받아들였다. 새로운 세대는 아예 몰랐다. 이전이 어땠는지, 다른 것이 가능한지.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체제 안에 있었다. 그들에게 이것이 세상의 전부였다. 철민은 성공했다. 더 효율적인 독재를 만들었다. 더 오래 지속될 체제를 구축했다. 저항 가능성을 제거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용히 했다. 평양의 한 아파트에 미숙이 살았다. 35세였다. 공장 노동자였다. 남편과 아들이 있었다. 평범한 가정이었다. 4년 전, 그날 밤 방송이 멈췄을 때 그녀도 봤다. 불안했다. 무슨 일인지 몰랐다. 남편에게 물었다. 남편도 몰랐다. 아들은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출근했다. 공장은 평소와 같았다. 일은 계속됐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불안해했다. 반장이 말했다. 동요하지 말라. 일에 집중하라. 당을 믿어라. 그래서 일했다. 시간이 흘렀다. 변화가 시작됐다. 처음엔 작았다. 출퇴근 검문이 광화됐다. 신분증을 더 자주 확인했다. 가방을 검사했다. 시간이 더 걸렸다. 불편했지만 참았다. 배급이 바뀌었다. 전자카드가 도입됐다. 편리하다고 했다. 하지만 모든 구매 내역이 기록됐다. 한도가 정해졌다.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직장에서 회의가 늘었다. 생활 총화가 강화됐다. 자아 비판이 일상화됐다. 서로를 평가했다. 점수가 매겨졌다. 동료를 믿을 수 없었다. 아들의 학교도 변했다. 교과서가 새로 나왔다. 내용이 달랐다.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아들은 집에서 질문했다. 선생님이 철민 동지가 항상 인민을 위했다고 했어요. 맞죠? 미숙은 대답했다. 그렇단다. 선생님 말씀이 맞아.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그녀도 몰랐다. 이웃이 사라졌다. 맞은편에 살던 가족이었다. 아버지는 지방 당 간부였다. 어느 날 집이 비었다. 이사 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짐도 없이. 누구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미숙도 입을 다물었다.
핸드폰이 보급됐다. 모두에게 나눠졌다. 편리했다. 연락이 쉬워졌다. 하지만 통화 내용을 조심해야 했다. 민감한 이야기는 할 수 없었다. 언제나 누군가 듣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변했다. 드라마가 많아졌다. 재미있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 교훈이 있었다. 당을 따르는 사람은 성공한다. 개인주의자는 실패한다. 체제는 완벽하다. 매일 같은 메시지였다. 처음엔 불편했다. 그러다 익숙해졌다. 나중엔 당연하게 느껴졌다. 공장에서 동료가 말했다. 요즘 삶이 나아진 것 같아요. 배급도 규칙적이고 질서도 잡혔고.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가요? 그런 것 같네요. 실제로 나아진 건지 몰랐다. 비교할 수 없었다. 이전이 어땠는지 기억이 흐렸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을 받아들이는 게 편했다. 아들은 자랐다. 12살이 됐다. 소년단에 가입했다. 충성 맹세를 했다. 자랑스러워했다. 미숙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가슴 한켠이 무거웠다. 아들은 의심하지 않았다. 질문하지 않았다. 받아들이기만 했다. 그게 안전한 삶이었다. 미숙도 그렇게 살았다. 출근하고 일하고 회의하고 귀가했다. 생활총화에서 자아 비판했다. 동료를 칭찬했다. 지도자를 찬양했다. 형식적이었다. 하지만 형식이 삶이 됐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우리 잘 살고 있는 거죠? 미숙은 대답했다. 그럼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다르게 살 방법도 없었다. 친구를 만났다. 오랜만이었다. 차를 마셨다. 일상을 이야기했다. 자녀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진짜 생각은 나누지 않았다. 불만은 말하지 않았다. 의문은 표현하지 않았다. 두려움을 숨겼다. 모두가 그랬다. 조심스러웠다. 표면적이었다. 안전했다. 미숙은 깨달았다.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4년 전에는 남편과 속마음을 나눴다. 친구와 솔직했다. 의심을 표현했다. 지금은 할 수 없었다. 스스로 검열했다. 말하기 전에 생각했다. 위험한지 판단했다. 자유가 사라졌다. 생각의 자유도. 체제는 그녀를 바꿨다. 그녀뿐 아니었다. 모두가 바뀌었다. 동료도, 이웃도, 친구도. 모두가 조심했다. 모두가 순응했다. 모두가 살아남았다. 그게 이 시대의 삶이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물었다. 엄마,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죠? 미숙은 머뭇거렸다. 그렇다고 해야 했다.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위해. 그래, 그렇단다. 아들은 웃었다. 미숙은 웃지 못했다. 5년이 지났다. 최고 지도자는 이제 역사 속 인물이었다. 초상화는 남았다. 기념관도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 영향력은 없었다. 철민의 시대였다. 그는 공식적으로 최고 지도자 칭호를 받았다. 당, 국가, 군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 이제 형식도 실제와 일치했다. 체제는 안정됐다.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지만 악화되지도 않았다. 배급은 규칙적이었다. 기본적 생활은 유지됐다. 사람들은 적응했다.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다. 감시는 당연했다. 통제는 자연스러웠다. 수능은 습관이었다. 저항은 상생할 수 없었다. 조직이 없었다. 네트워크가 없었다. 신뢰가 없었다. 모두가 고립됐다. 개인적 불만은 있었다. 배급이 부족했다. 노동이 과중했다. 자유가 없었다. 하지만 불만은 속으로만 사겼다. 표현할 수 없었다. 표현하면 사라졌다. 가족도 위험해졌다. 경력도 끝났다. 침묵이 생존이었다. 희망을 품는 사람도 있었다. 언젠가 변할 거라고, 언젠가 나아질 거라고, 언젠가 자유가 올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희미해졌다. 변화의 징조가 없었다. 외부의 도움도 없었다. 내부의 움직임도 없었다. 체제는 경고했다. 젊은 세대는 아예 달랐다. 그들은 이 체제만 알았다. 비교 대상이 없었다.
다른 삶을 상상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이것은 정상이었다. 감시받는 것, 통제받는 것, 순응하는 것, 모두 당연했다. 의심하지 않았다. 교육이 성공했다. 선전이 효과적이었다. 고립이 완벽했다. 새로운 세대는 체제의 산물이었다. 저항의 씨앗조차 없었다. 군부도 완전히 장악됐다. 장성들은 모두 철민의 사람이었다. 중급 장교들도 검증됐다. 병사들은 교육됐다. 군은 체제의 도구였다. 쿠데타는 불가능했다. 조직이 불가능했다. 의지도 없었다. 모두가 시스템 안에 있었다. 지식인들도 침묵했다. 과거에는 미세한 비판이라도 있었다. 우회적 표현이라도 있었다. 지금은 없었다. 모두가 찬양했다. 시, 소설, 영화, 음악, 모든 것이 체제를 옹호했다. 모든 것이 지도자를 찬미했다. 예술은 선전의 도구였다. 창작의 자유는 없었다. 있었던 것은 지시된 창작이었다. 국제사회는 관심을 잃었다. 처음에는 우려했다. 제재했다. 압박했다. 하지만 변화가 없자 포기했다. 이 나라는 잊혔다. 뉴스에서 사라졌다. 논의에서 제외됐다. 고립은 심화됐다. 세계는 계속 돌아갔다. 이 나라만 멈춰 있었다. 내부에서는 미세한 변화조차 없었다. 철민은 안정을 유지했다. 위협을 제거했다. 통제를 강화했다. 체제는 자기 복제했다. 같은 구조가 반복됐다. 같은 방식이 지속됐다. 같은 결과가 나왔다. 변화는 허용되지 않았다. 변화는 위험이었다. 변화는 혼란이었다. 변화는 불필요했다. 현상 유지가 목표였다. 미숙은 40이 됐다. 아들은 17이 됐다. 곧 군에 갈 나이였다. 당원이 될 준비를 했다. 그는 체제에 충성했다. 의심 없이, 질문 없이 받아들였다. 미숙은 안도했다. 아들이 안전했다. 순응했다. 살아남을 것이다. 하지만 슬펐다. 아들이 자유를 몰랐다. 선택을 몰랐다. 다른 삶을 상상하지 못했다. 체제가 아들을 만들었다. 남편은 지쳤다. 표정이 없었다. 말이 없었다. 그저 일했다. 집에 와서도 조용했다. 텔레비전을 봤다. 선전 방송을 봤다. 반응하지 않았다. 영혼이 빠진 것 같았다. 미숙도 마찬가지였다. 공장에서 일했다. 회의에 참석했다. 구호를 외쳤다. 박수를 쳤다. 모두 자동이었다. 생각하지 않았다. 느끼지 않았다. 그저 움직였다. 그게 편했다. 어느 날 밤 미숙은 창밖을 봤다. 어두웠다. 불빛이 적었다. 고요했다. 문득 생각했다. 희망이 있을까? 대답은 없었다. 희망을 품는 것조차 위험했다. 희망은 기대를 낳았다. 기대는 실망을 낳았다. 실망은 불만을 낳았다. 불만은 위험했다. 그래서 희망을 버렸다. 기대하지 않았다. 변화를 바라지 않았다. 현재를 받아들였다.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그랬다. 희망은 소멸했다. 10년이 지났다. 철민은 65살이 됐다. 건강했다. 권력은 공고했다. 체제는 안정적이었다. 그는 성공한 독재자였다. 폭력을 최소화했다. 효율을 극대화했다. 저항을 제거했다. 후계 구조를 구축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40대였다. 당 중앙위원회에 있었다. 조용히 경험을 쌓고 있었다. 훈련받고 있었다. 패턴이 반복될 준비가 됐다. 철민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체제는 남을 것이다. 구조는 유지될 것이다. 다음 지도자가 계승할 것이다. 독재는 계속될 것이다. 사람이 바뀌어도. 이것이 진실이었다. 독재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구조의 문제였다. 시스템의 문제였다. 한 사람을 제거해도 소용없었다. 구조가 다음 사람을 만들었다. 시스템이 독재자를 요구했다. 권력의 공백은 채워졌다. 더 효율적인 독재자로. 최고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기대했다. 변화를 바랬다.
개혁을 상상했다. 자유를 꿈꿨다. 하지만 온 것은 희망이 아니었다. 더 조용한 독재였다. 더 효율적인 통제였다. 더 깊은 감시였다. 더 나빠졌다. 아니, 더 교묘해졌다. 체제는 진화했다. 학습했다. 적응했다. 약점을 보완했다. 저항을 예측했다. 차단했다. 완벽에 가까워졌다. 미숙은 50이 됐다. 아들은 군을 제대했다. 당원이 됐다. 직장을 얻었다. 결혼했다. 체제의 일부가 됐다.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불만하지 않았다. 순응했다. 완벽한 시민이었다. 미숙은 손자를 봤다. 예쁜 아기였다. 순수했다.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곧 배울 것이다. 학교에서, 방송에서, 교과서에서 충성을, 순응을, 침묵을,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믿을 것이다. 체제는 다음 세대를 만들고 있었다. 미숙은 알았다.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생애에도, 아들의 생애에도, 아마 손자의 생애에도 이 구조는 지속될 것이다. 그녀는 창밖을 봤다. 여전히 어두웠다. 여전히 고요했다. 여전히 같은 풍경이었다. 10년 전과 다를 게 없었다. 사람만 늙었다. 철민이 연설했다. 당 대회에서였다. 1000명의 대위원이 모였다. 모두 박수를 쳤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위대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인민은 행복하다. 당은 강력하다. 미래는 밝다. 박수가 터졌다. 그는 계속했다. 혁명은 계승된다. 전통은 이어진다. 체제는 영원하다. 더 큰 박수가 터졌다. 그는 미소 지었다. 아들이 옆에 있었다. 차기 지도자였다. 준비된 후계자였다. 계승이 예정돼 있었다. 당 기관지가 보도했다.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고 있다. 혁명의 유산을 이어받는다.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사진이 실렸다. 철민과 아들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다. 공장을 시찰하는 모습이었다. 노동자들이 환영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준비됐다고. 세계는 지켜봤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았다. 이미 알았다.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사람이 사라져도. 구조는 남는다. 시스템은 지속된다. 독재는 계속된다. 밤이 깊었다. 평양의 불은 꺼졌다. 거리는 비었다. 사람들은 잠들었다. 내일도 같을 것이다. 모레도, 10년 후에도. 한 사람이 사라져도 구조는 남는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도자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차가운 평양의 밤처럼 누군가에게는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진실을 마주하고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감옥을 깨트리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은 주변에 이 사연을 꼭 들려주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북민TV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고 가슴을 울리는 새로운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